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는 그 도구 모음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첫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레이어 강좌도 아마 2개 영상으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좀 간단하다고 쳐도 사실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또 분량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2개로 나눠서 조금 여유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보이는 이 문서는 뭐냐면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M의 채널 아트. 우리가 그 유튜브 화면에 처음 들어가면 만나는 상단에 있는 이미지, 이걸 채널 아트라고 하는데 그 작업을 했던 바로 문서입니다. 자, 요거는 닫고,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냐 하면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한 장의 이미지이지만 사실 레이어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바탕색 이렇게, 나머지부터는 위로 갈수록 투명한 유리든지 셀로판지든지 이런 걸 겹쳐가면서 그곳에다가 특정 이미지의 배경을 지우고 글씨를 치고 박스를 그리고 하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구와 레이어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런 메뉴들을 이용해서 포토샵 편집 작업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레이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포토샵 문서를 이렇게 다루다 보면 혹시 예전에 내가 과거에 작업했던 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작업했던 걸 내가 다시 재편집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레이어상에 이런 표시가 있는 것은 현재 내 시스템에 이 서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제가 편집할 당시에는 이 채널 M에 쓰여진 이 서체가 존재를 했습니다. 내 컴퓨터에. 그래서 작업을 했는데 이제 오랜만에 한번 다시 꺼내서 그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서체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 서체는 이 컴퓨터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시 이걸 사용하려면 설치를 하든지 같은 서체를 아니면 새로운 서체로 변경을 하든지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 시스템에는 과거에 좀 문제가 있던 서체들을 없애고 무료 서체, 저작권이 없는 공개된 무료 서체만을 설치를 사용해서 지금 사용하려고 그래서 모든 서체를 다 지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가졌는데 자, 지금 현재 백그라운드로 이것도 백그라운드 지금 2개의 문서가 열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 문서를 하나 만들고 그 문서에다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New 역시 마찬가지 1920 요건 좀 세로로 길게 하겠습니다. 800개 1200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이 새로운 문서에 이 아래쪽에는 이 이끼가 있는 이 사진을 끌어다가 새로 만든 문서로 이동을 해서 놓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문서보다 이 사진 이미지가 훨씬 크기 때문에 축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컨트롤 T 해서 Shift 키 누르고 쭉 하고 여기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엔터. 그러면 새로 만든 문서에 현재 새싹이 있는 문서를 불러 들어온 상태고 첫 번째 레이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얘는 닫고 그 다음 하늘에 있는 풍선, 이 풍선에 이 레이어를 다시 또 새로운 문서에다 끌고 가서 놓겠습니다. 이번에 위로 갔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줄일게요. 컨트롤 T 해서 자 단축키 계속 반복하고 있죠. Shift 키에서 가로 세로 같게 자 이 상태에서 엔터, 그리고 적당한 위치로 마우스를 움직여서 올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그라운드, 새싹 이미지, 풍선 이미지가 지금 한 레이어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은 흰색이죠. 흰색을 아마 예를 들어 다른 색으로 한번 일단 바꿨다가 해볼게요. 하늘색으로 Alt 델레트. 자, 배경색이 이러니까 새싹 이미지는 아래에 있고 풍선 이미지는 위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빈 공간에는 이렇게 배경색이 비춰지고 있죠. 이곳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으니까 투명한 상태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밑바탕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레이어를 선택하고 아래 레이어를 선택하고 지우개 툴을 이용해서 지우개, 여기 도구에 지우개 툴을 이용해서 지워 보겠습니다. 자, 좀 사이즈를 줄여서 중괄호 키 왼쪽 쭉 자, 브러쉬 사이즈를 좀 더 키워서 바탕색에 하늘색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뭔가 이쁘지 않죠? 다시 바꾸겠습니다. 컨트롤 딜레트. 자 다음 풍선 부분을 지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 레이어를 추가를 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지워 봤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이 가운데쯤에다가 좀 두꺼운 라인 박스를 치고 색깔을 집어넣고 그곳에다가 글씨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박스를 하나 그리려면은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생성해야 되겠죠. 이곳에서 뉴 레이어를 해도 되고 이곳에서 뉴 레이어를 해도 됩니다. 자 지금 제가 그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할 때 이 레이어를 선택했기 때문에 바로 위에 레이어가 생성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을 박스라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사각형 선택 툴을 이용해서 가운데쯤에다가 쭉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약간 좀 이제 봄이 돼서 이제 개나리도 피고 막 이럴 거니까 제가 약간 개나리 같은 느낌? 완전 그 색깔은 아니지만 비슷한 느낌으로 색깔을 넣고 전경색에다가 Alt 딜레트 키를 넣어서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죠. 자 보세요. 저는 선명한 박스를 치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흐리흐리하게 이걸 블러 또 그런 형식의 박스가 쳐졌는데 이건 제가 원했던 게 아닙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 위에 패더 값이 10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10의 수치만큼 부드럽게 경계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0으로 치고 0으로 바꾸고 컨트롤 A 그리고 델레트 키를 지우고 컨트롤 D 해제, 다시 이 상태에서 그리겠습니다. 선택 툴 쭉 이렇게 치고 전경색이 개나리 색상 선택한 상태에서 Alt 델레트 키를 눌러서 색상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D에서 해제하고 자 이곳에다가 이제 글씨를 한번 써볼 거예요. 여기에는 글씨를 흰색으로 쓸 거니까
흰색으로 쓸 거예요. 흰색으로 바꿔놓고 노란색에서 친 상태면 글씨가 안 보일 것 같아서 미리 바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텍스트를 클릭을 촥 하는 순간 여기 보시면은 내가 뉴 레이어를 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레이어가 생성됩니다. 패스나 텍스트 이런 거는 자동으로 생겨요. 자, 그거 아시고, 자, 이곳에다가 역시 봄이 다가왔나 봅니다. 자, 이게 지금 가운데 맞춤으로 되어 있어서 왼쪽으로 글씨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뭐 그건 뭐 상관없고, 상태에서 서체를 선택을 하고 서체를 변경하겠습니다. 저는 이 서체로 할게요. 그냥 서체가 많지 않아서 포인트를 100, 100이 너무 컸나가? 80. 자, 이렇게 넣고 한번 이 글씨에 테두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를 넣으려면 어디 하냐면 여기 보면은 레이어 효과가 있어요. 레이어 효과. 여기를 탁 클릭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점점 하나씩 더 알아볼 텐데 여기 제일 먼저 스트로크 라인이에요. 라인 선 테두리. 자, 여기 보시면 바로 들어갔죠? 스트로크 체크가 돼 있어요. 이것을 클릭하면 이렇게 상세하게 색상을 바꿀 수 있고 두께를 바꿀 수 있고 뭐 이 투명도를 좀 바꿀 수 있고 여기다 뭐 브랜딩 모드 뭐 이런 것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게 두께가 너무 굵다. 이건 뭐 7로 해보고 싶다. 7. 좀 얇아졌죠? 그리고 색상을 뭐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당장 바꿔지죠? 바로바로 바꿔지죠? 이렇게. 오케이. 글씨가 켜졌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곳에다가 만약에 뭐 그림자나 이런 걸 넣고 싶다. 한 번 더. 이번에는 밑에 보면 얘를 열은 상태에서 아까 열었던 거에서 밑에 있는 걸 사용해도 되고 이렇게 체크를 해서 드롭 섀도우라는 게 그림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따로 드롭 섀도우 해도 마찬가지 아까 열린 게 열리지만 이번에는 스트로크가 아니라 드롭 섀도우의 상세 페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서 스트로크를 하려면 스트로크 선택하고 수정하면 되고 드롭 섀도우를 해서 드롭 섀도우 상세를 바꾸려면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그림자의 형태를 좀 오파시티, 투명도를 조금 더 해서 불투명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그림자의 방향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림자가 생겼죠.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좀 키워보고 스프레드는 조금 해서 사이즈 조금 더 키워보고 그러면 안되겠죠?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긴 되지만 좀 적당히 줄이고 자,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0으로 해버리면 아주 흐릿흐릿하게 이러면 좀 더 강하게 선명하게 이렇게 되죠? 저는 강하게 한 상태에서 아마 투명도를 좀 적게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 그건 본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OK 누르면 이런 서체가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획했던 대로 노란 박스를 치고 그 위에 글씨를 한번 쳐봤습니다. 그런데 이 글씨 중에 뭐 봄만 다른 글씨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를 선택한 다음에 항상 수정하거나 쓸 때는 텍스트 툴이에요. 봄만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합니다. 봄에만 노랭이를 칠하고 싶다. 자, 노란색을 만약에 색을 내가 새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배경이 있는 색하고 똑같은 색으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쓸 때 여기 스포이드 툴을 선택하고 콕 찍어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서치를 바꿔요. 이렇게 해주면 바뀝니다. 물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해도 돼요. 여기서 당연히 여기서 다 바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봄만 바꿨죠? 봄을 글씨를 좀 떨어뜨리고 싶다. 이렇게. 그리고 크기를 키우고 싶다. 100 아니 90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레이어를 이용해서. 자, 다음 레이어에서 때로는 내가 만드는 이미지와 어떤 그 글씨나 이런 것들을 위치를 좀 변경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각 레이어별로 움직일 게 아니라 그 레이어와 연관된 어떤 다른 이미지도 같이 동시에 움직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를 움직이고 다시 또 두 번째 이렇게 움직이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게 하면 힘드니까 그냥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한번 움직여 보는 거, 그걸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효과가 앞에 나타나 있는 거는 요걸 닫아서 간단하게 만들고 숨긴 겁니다. 그 효과를 내가 아까 그 스트로크 준 거와 드롭 섀도우 준 것을 숨기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 박스 레이어를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르고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을 하면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아래쪽에 레이어에 보면 그 체인 쇠사슬 모양이 있어요. 얘를 클릭해주면 이제 얘 둘은 묶인 거예요. 묶인 거. 그래서 아무거나 박스를 선택하고 움직이건 글씨를 선택하고 움직이건 얘는 이제 평생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이 정도에서 이제 얘는 여기 고정할 것이다 그러면 분리를 해줘도 됩니다. 분리를 할 때는 마찬가지 선택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틀어주면 해제가 되고 여기 이게 표시가 없어지죠. 누르면 나타나고. 자, 해제하겠습니다. 그 상태가 되면 이제 글씨는 글씨대로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자, 요 레이어에 이런 기능이 있고요. 항상 이런 것들을 알고 편집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레이어에 또 아주 멋진 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d Layer Mask라고 하는 건데 바로 요거예요. 요거를 이미지에 추가하면 이제 그게 적용이 되는데, 자,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맨 처음에 불러왔던 이 새싹 이미지를 지우는데 이렇게 지우는 과정에서 실수로 잘못 지웠어요. 지금 보니까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미 다 지워진 거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작업을 안 하고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다면 아마 수정이 쉬웠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일단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새싹 요거를 불러올게요. 야, 요걸 먼저 이미지가 이 문서 사이즈를 아예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미지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문서 사이즈가 가로가 800이었죠? 800에 맞추면 아래쪽은 알아서 자동으로 바뀌겠죠? 오케이 해서 아니네? 제가 그걸 잘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같이 바뀔 수 있게 800. 자, 이렇게 됐죠? 얘를 갖다 이제 일일이 끌고 가겠습니다. 아래쪽에. 자, 그러면 800으로 맞췄기 때문에 딱 떨어졌죠. 가로 세로 비율은 같고.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Add Layer 마스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스크를 클릭해 보면은 이 마스크는 뭐냐면 흰색으로 채워진 곳은 보여집니다.
검은색으로 치우게 되면 가려져요. 안 보여버립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한번 해보겠게요.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검은색으로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지울 거잖아요. 이 부분을 지우는데 흰색으로 채우면은 이게 그대로 있어요. 이게 흰색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검은색으로 칠해 버리면은, 자, 칠해 볼게요. 검은색으로 치우면은 요거 좀 100으로 하고, 자, 키워서 검은색으로 치우니까 지워져 버려요. 가려버리는 겁니다. 마스크로 뒤에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지우는 게 아닙니다. 검은색으로 치니까. 자, 그러면은 다시 내가 이제 작업을 한참 하고 했다가 와보니까 아까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좀 다시 되돌리고 싶은데 아까 처음에 작업했을 때처럼 해놓으면은 되돌릴 수가 없죠. 하지만 이거는 색깔만 바꿔서 흰색으로 바꿔서 하게 되면은 다시 지금 여기 레이어에 보면은 아까는 흰색이었는데 검은색으로 칠해졌지 않습니까? 검은색으로 칠한 만큼 지워진 거죠. 마스킹 된 거예요. 자, 흰색으로 다시 한번 여기를 칠하면은 다시 나타나요. 이렇게 다시 나타납니다. 자, 흰색으로 다 칠했죠? 여기 보시면은 해봤어요. 저는 차라리 이게 낫겠어요. 지우는 것보다는. 그럼 이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애드레이어 마스크 기능, 이거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에서는 특정 레이어의 투명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이곳에 꽃노래를 부르러 갈까요? 라는 텍스트 레이어를 좀 약간 좀 투명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 여기서 오퍼시티에서 이것을 이렇게 줄여줍니다. 물론 숫자로 해줘도 됩니다. 60 치면은 반투명해지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투명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작업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레이어와 어떤 레이어를 합쳐야 될 경우도 있고 마지막에는 전체 레이어를 하나로 다 합쳐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이 왔나 봅니다 하고 박스하고 체인으로 연결해서 이용해도 되지만 얘네들이 이제 영원히 그냥 하나로 만드는 게 낫겠다 싶을 때, 그럴 때는 여기 새 레이어 만들었던 그곳에 클릭을 하고 쭉 내려서 머지 다운, 이렇게 되면 위에 있던 레이어가 아래 레이어와 합쳐집니다.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해서 레이어가 하나로 됐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다 필요 없다, 얘네들이 이제 하나로 만들 것이다, 이제 작업이 완료됐으니까, 이럴 때는 플래툰 이미지 하면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로 바뀝니다. 이제 수정할 수가 없어요. 레이어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에서 저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 히스토리 레이어도 기록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오래된 것은 지워져 버려요. 그것도 주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레이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의 레이어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여기에 대해서도 몇 개 더 할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